네, 안녕하세요. 일리주입니다. 오늘 장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오늘 시장을 한번 돌아볼게요.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이제 전체 시황이에요. 네, 이게 전체 시황인데요. 일단은 다 닫아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들 먼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장이 떨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종목이 전체적으로 하락했으니까 그랬겠죠? 네. 일단은 코스닥만 하더라도 상승이 200 종목, 199 종목, 그러니까 200 종목이고 하락이 1161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는 113 종목이 상승했고 하락이 768 종목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300 정도, 300개 정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한 2000개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엄청난 이제 하락을 보여줬는데요. 하락률도 한번 봐야겠네요. 이거는 어차피 뭐, 네. 이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오늘 미국이 좀 많이 하락하면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죠. 개파락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좀 근데 HTS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변하진 않는데, 이렇게 좀 늘리면은 이 60일선이 지금은 뭐 닿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또 61선이 또 이렇게 나오고 또 많이 이렇게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엄청 멀어지고 착시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모바일로 하는 게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보면은 일단은 생명선이라고 하는 21선을 못 지켜주고 그냥 바로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네. 이제 이탈을 해서 보통은 생명선이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확실히 비중을 많이 줄여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똑같았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해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쭉 올라왔던 건데 네, 쭉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항상 시장은 이렇게 계속 요동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 대신 좀 이제 좀 상승 기류로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짧게 이렇게 조정을 주고 또 이제 올라가고 또 짧게 조정을 주고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것들만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래 왔죠? 네. 일단은 별다른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도 봐야죠. 코스피가 좀 문제예요. 네. 코스피가 지금 많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건 왜 떨어졌는지 좀 이따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21선 이탈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있는데 보통 여기서 일목균형표를 좀 많이 봐요. 일목균형표를 보면은 좀 기준이 이 기준선이 있잖아요. 이 기준선 이게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거든요. 이 기준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비중을 거의 한 20% 정도까지 이렇게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럼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코스닥은 이제 기준선을 딱 걸쳐서 이제 딱 왔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은 이제 이거를 이탈한다고 해서 뭐 손절도 가능하지만 진짜 나는 손절 진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때 저점 있죠. 이제 이때 저점 저가가 936 네, 936까지는 좀 봐 주셔도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계속 횡보하다가 이 구름대를 만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우리 증시가 좀 상승을 하려면은 현대자동차와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와 애플 그런 이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개인들은 2조 2천억 원, 2조 2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은 이제 1.7조, 1.7조 정도 팔았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도 좀 팔았는데 기관들의 매도세가 조금 이제 많이 둔해졌어요. 근데 이제 코스닥은 산다고 했으니까 코스닥은 웬만큼 잘 안 파네요. 근데 코스피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2,600억 정도를 이제 팔았습니다. 대신 투시는 좀 담았고요. 근데 또 되게 웃긴 거는 또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콜옵션, 이제 이거 상승하겠다는 그런 거에 베팅을 하는 건데, 누적으로 보면은 지금 1000 계약이 넘었어요, 외국인이. 결과적으로는 조금 높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증시를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근데 또 좀 불안한 부분은 또 있어요. 또 불안한 부분은 이제 환율이에요. 환율이 지금 엄청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원 달러가 지금 여기 보면은 1120원대까지, 네, 여기 보면은 1120원까지 후루룩 올라와 봤어요. 하루 만에 도대체 얼마나 올린 거야, 이거? 오늘만 1.39%를 올려버렸어요. 네. 엄청 단기간에 확 올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한번 우리가 체크는 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추세선, 이게 저희 그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의 대장님이 이제 추세선을 알려주신 건데, 이 추세선 이렇게 한번 그어봐요. 네, 이렇게 그어보고, 이렇게 그어보고, 얘를 이렇게 또 그어보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도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환율 차트를 보고 나서 이건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주봉으로 한번 보면은 네, 일단은 좀 많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거를 좀 한번 지워보고 다시 한번 그어볼게요. 이 고점에서부터 뭐 안 맞죠? 맞아 떨어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제 그걸 뚫었다. 이제 고점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급의 주체가 하나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조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비중을 좀 줄여야 될 때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오늘 뭐 하이닉스랑 그 다음에 하이닉스라든지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코스피가 떨어진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이닉스 2대장이죠. 1등, 시총 1등, 2등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떨어졌었어요. 오늘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8% 이렇게 떨어졌고요. SK 하이닉스 이렇게 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거의 저가가 마이너스 5%까지 뭐 떨어졌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갭 띄워준 이 부분 있죠. 이제 8%이 정도 띄워준 거는 이제 지지를 해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 이 시초가, 그러니까 여기까지죠. 여기 정고점까지는 좀 지켜주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빠졌기 때문에 코스피가 전체적으로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자주 보는 그런 하나금융 투자에서 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실적 발표일이었어요.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일이었는데, 실적 발표일 때는 보통은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시장 컨센서스라고 하거든요. 시장에서 이 회사가 얼만큼 벌었을 거라는 그런 기대치를 이렇게 발간하는 게 있는데, 그 기대치를 엄청나게 넘었을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못 벌었을 때는 어닝 쇼크라고 해요, 보통은. 근데 이제 보면은 실적 발표 오늘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뭐 이렇게 IR도 있었고, 뭐
무슨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봤는데 실적 발표일 날 떨어지는 이유는 이미 기대감이 기대감이 있었다. 주식은 항상 기대감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항상 실적이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아니어도 실적이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막상 까보니까 그 기대감에 못 미치거나 딱 그 기대감의 수준에 부합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제 기대감 뭐 부응시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 상실이니까 이슈가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매도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미달시 기대치만큼 못 갔네. 그러면서 매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주식이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오늘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거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많이 떴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우 하면서 매수 이런 부분이 있는 거 좀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실적 발표일이 되면은 웬만하면은 떨어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대감에 항상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떨어진 이유 이제 보면은 미국의 상무부 장관 레이몬도인가 쥐나 레이몬도라는 이분이 이제 미국 상무부 장관 지명자입니다. 이분이 지금 중국에 대한 스탠스를 더 이제 강력하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제 압박 수위를 되게 높이겠다는 건데요. 이러면은 이제 중국 쪽으로 계속 물품이 팔려나가던 뭐 이런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특히나 이제 하이닉스가 많이 떨어졌던 이유가 중국향이 많아가지고 좀 이렇다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향이 있는 중국향 반도체 부진 예상. 네, 이런 우려감이 있어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어제 했던 뉴파워 플라즈마도 뭐 중국향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차트를 보게 되면은 뭐 전체적으로 많이 지금 안 좋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또 증시가 이제 하락을 하면은 이런 신라섬유, 네, 신라섬유라든지 그 다음에 양지사라든지 그 다음에 코이즈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대표적으로 신라섬유라든지 양지사 같은 이런 품절주라고 해요. 유통 비율이 이거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엄청 움직이고 보통은 우선주하고 품절주하고 스펙주하고 이제 하락장에서 엄청 대하락의 징조 증상, 전조 증상 이렇게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뭐 쥐들이 나온다, 뭐 새들이 날아간다, 뭐 심해어가 올라온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대폭락이 나오기 전에는 이런 신라섬유라든지 양지사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좀 자주 움직여 줍니다. 그래서 뭐 양지사 같은 경우는 역대급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역대급으로 많이 올라왔고 신라섬유도 아마 네, 역대급까지는 아니어도 엄청난 거래량이 좀 터져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얘가 상한가를 갔다는 게 참 웃기죠. 이슈도 없는데 말이죠. 이슈도 없어요. 얘는 거래대금이 900억 정도 터졌으니까 742억에 뭐 38%, 뭐 이 정도 보면 한 40%?
그러면은 700억에 40%니까 한 300억 정도 될라나요? 네, 한 300억 정도 그렇게 돈이 들어오면 되는데 이거 한 세 바퀴 돌린 거예요. 무튼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장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의 가능성이 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이제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하면 좋은데 업종 이거를 보면은 일단은 이거는 이거 61선이죠. 61선이 지금 918이에요. 근데 이거 여기는 948인데 946인데 어쨌든 저점은 마지막 마지노선은 내가 손절할 수 있는지 마지노선은 요쯤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저가 962로 먼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그렇고요. 코스피는 네, 여기 보면은 저가가 3003이에요. 3000포인트는 유지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많이 힘드실 텐데, 네. 어쨌든 내가 왜 맞았는지 지나가다가 그냥 어떤 사람이 때리면 진짜 억울하잖아요. 근데 내가 왜 맞아야 돼? 내가 왜 맞아야 돼? 막 이런 억울함이 나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잘못하고서 내가 왜 맞을지 알고서 맞는 거, 엄마한테 맞는 거는 좀 덜 억울하잖아요. 그쵸? 네, 여러분들도 어쨌든 저랑 같이 하면서,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거라는 걸 미리 파악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한번 잘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